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인 법무사 옥동훈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산승계의 방법으로 상속, 유증, 증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신탁은 자산승계의 방법으로 그 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번 시간에는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계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내용은 신탁법 제2조의 내용으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법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소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자산가인 아버지가 상속세 절세를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10년 전에 생전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를 통하여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된 자녀들이 부모 봉양, 자기 개발 등을 소홀히 한 채 행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뒤에 소개될 증여를 보완하는 신탁을 활용하여 이러한 아버지의 근심은 덜고 원래 의도했던 상속세 절세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탁이라는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서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그 다음에 위탁자의 신탁선언, 이 세 가지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위탁자의 신탁선언은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어 그 활용의 폭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유언에 의한 신탁 설정은 유언이 갖는 법적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그 활용도가 계약에 의한 신탁 설정보다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의 신탁 계약은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듯 신탁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조건을 협의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로 체결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신탁법, 신탁법리 및 민법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탁법에 의한 제한, 신탁법리에 의한 제한, 그리고 기타 민법상의 강행 규정에 의한 제한 등이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신탁법상에 의한 신탁계약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에 의한 제한. 신탁법 제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유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역시 무효로 합니다. 다음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소송 수행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여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탁법 제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한 금지됩니다.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사회신탁이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회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법리입니다.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에 사용될 책임 재산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사유행위라고 하는데, 그 사유행위 방식이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신탁을 사유신탁이라고 하고, 특정한 경우에 요건을 구비하면 채권자는 이러한 사유신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신탁계약의 자유와 계약자유 원칙상 자유와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신탁은 신탁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몇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신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 이외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창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유롭고 창의로운 이용을 유형과 그 다음에 활용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탁의 유형. 신탁 재산권이 이전되는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신탁 재산의 종류에 따른 유형 분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 신탁계약, 유가증권 신탁계약, 동산 신탁계약, 부동산 신탁계약,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계약, 무채재산권 신탁계약, 소국재산 신탁계약 등이 있고, 이상의 재산권이 복합된 형태로 체결되는 복합된 내용으로 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신탁 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목적에 따라 처분 신탁계약, 담보 신탁계약, 보관관리 신탁계약, 운용관리 신탁계약, 개발 개량 신탁계약, 상속 신탁계약, 증여 신탁계약, 후견 계약 신탁계약, 공익 신탁계약 등이 있고, 이상의 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도 복합된 내용으로 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탁 계약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신탁 방식에 의한 주택연금 가입 계약이 있는데, 종래 주택연금 가입 계약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편 사후에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잔존 배우자인 어머니가 주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주택의 일부를 임대차에 제공하여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가입계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신탁 방식에 의한 주택연금 가입계약은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훨씬 절차적으로 편리하고 비용도 근저당권 설정 방식에 비해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언대용 신탁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대용 신탁계약은 재산의 소유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생전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수익자, 즉 생전 수익자가 되고, 위탁자의 사후에는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계약을 뜻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고 그 수탁자로 신탁회사 또는 가족 중에 장남 등을 수탁자로 체결한 후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자로서 신탁 수익을 누리고, 자신의 사후에는 사후 수익자가 신탁 수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내용의 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귀속권리자 지정 신탁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은 신탁법 제36조의 내용으로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수탁자는 단독으로서 신탁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조항 중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즉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조항은 부여가 됩니다.
위 등기 선례의 영향으로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수탁자 1인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귀속 권리자 지정 신탁계약 후 활용이 늘고 있으며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언 대용 신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롭게 살펴볼 수익자의 연속 신탁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자의 연속 신탁계약은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가, 즉 할아버지도 고령인데 아버지도 이미 고령에 달하여 연속적으로 단시간 내에 연속적인 상속이 발생할 것 등의 고려된 신탁 계약입니다. 수익자의 연속 신탁 계약은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차례 차순위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하게 할 수도 있고 유언 대용 신탁과 결합하여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을 아들에게 귀속시킨 후 아들 사후에 손자에게 다시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를 포함하는 신탁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고민이거나 상속세 절감을 위해 미리 세대 간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에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혹은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불안이 있다면 증여를 보완하는 신탁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부 증여로 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받은 후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증여자를 신탁재산 보호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증자가 신탁재산 및 신탁수익권의 처분 및 담보부 소비 대차,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의 특정 행위를 할 때 증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증여 후에도 증여재산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되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견제도와 결합된 신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 후견의 경우와 임의 후견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후견의 경우 후견인 신탁회사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신탁이 가능한 재산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방법을 정합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신탁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이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처분행위이므로 법정 후견인의 경우 이러한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여 법정 후견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법정 대리인인 법정 후견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될 본인과 임의후견인, 신탁회사 간의 신탁 가능 재산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방법을 정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본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에는 후견계약을, 본인과 신탁회사 사이에는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 스스로 신탁 및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에는 신탁회사에 직접 관리 운영 지시를 하면 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이 이른 경우 임의 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임의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건강할 때 미리 지정해둔 방법 내에서 후견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탁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신탁 등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탁 등기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탁자와 거래하는 제3자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탁 등기의 종류에는 신탁의 설정에 따른 등기,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등기, 수탁자 변경에 따른 등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처분, 귀속, 고유재산 전환 등에 따른 말소 등기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탁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신탁 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동산 신탁 등기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신탁 등기의 신청. 부동산 신탁 등기는 신탁이란 법률 관계가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이전 등기와 더불어 신탁 등기를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하고, 재산권 이전에 관한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 신청주의에 의하는 반면, 신탁 등기는 일괄하여 같이 신청하게 되는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탁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와 거래하는 제3자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신탁 재산임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탁 계약 및 신탁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